아빠, 나 오늘 학교 앞 지나가는데 감자튀김 냄새가 났어. 진짜 좋은 냄새였어. 그냥 냄새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지더라. 그래? 우리 소민이 감자튀김 좋아하는구나. 나중에 아빠가 꼭 사줄게. 저기, 혹시 남은 감자튀김 있나요? 버리는 거라도 조금만 주실 수 있을까요? 준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준기 씨, 우리 회사 본사 시설 관리팀에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해보지 않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고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편의점 형광등 불빛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준기는 계산대 앞에서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허리를 폈습니다. 허리 아래쪽에서 둔한 통증이 번져왔습니다. 몇 년 전 택배 상하차 일을 하다가 다친 허리는 여전히 준기를 괴롭히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장시간 힘쓰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편의점 야간, 식당 설거지, 주방 보조처럼 하루하루 불려주는 곳으로 달려가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준기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매장 문을 나섰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지만 우산을 펼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걷는 모습이 누가 봐도 고단해 보였지만 준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으니까요. 집 현관문을 열자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8살 딸 소민이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인형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소민은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아빠, 밥 먹게 기다리고 있었어. 인형들도 같이. 준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무거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던 겁니다. 준기는 억지로 웃으며 소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민아, 아빠 왔어. 인형들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준기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물병과 김치통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 상태였습니다. 쌀도 떨어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뭘 먹여야 할까? 준기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소민 앞에서는 절대 걱정하는 표정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소민이 작은 손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학교 앞 지나가는데 감자튀김 냄새가 났어. 진짜 좋은 냄새였어. 그냥 냄새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지더라. 그 말이 준기의 심장을 조용히 찔렀습니다. 감자튀김.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준기에게는 그 작은 감자튀김 한 봉지를 사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3,000원이 넘는 돈이 지금 준기에게는 큰 돈이었으니까요. 준기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소민이 감자튀김 좋아하는구나. 나중에 아빠가 꼭 사줄게. 응, 괜찮아. 나 냄새만 맡아도 좋으니까. 소민의 순수한 대답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준기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참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책이 흘러넘쳤습니다. 진짜 감자튀김 한 봉지 사주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나는 아빠로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준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민을 재우고 준기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내일 저녁 크라운버거 매장에서 설거지 일을 하기로 한 알림이었습니다. 시급은 10,000원. 4시간 일하면 40,000원. 그 돈으로 쌀을 사고 반찬을 사면 일주일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준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기의 하루는 늘 이랬습니다. 버티고 웃고 속으로는 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게 지금 준기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준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민이라는 이유 하나로 준기는 오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준기는 소민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소민아, 아빠가 꼭 너한테 감자튀김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될게. 조금만 기다려줘.
밤은 깊어가고 준기는 짧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준기는 크라운버거 매장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안은 기름 냄새와 튀김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준기는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쌓여있는 설거지가 산더미 같았지만 준기는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개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빨리 끝내야 시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3시간쯤 지났을까. 설거지가 거의 끝나갈 무렵 주방 옆 튀김기에서 감자튀김이 막 튀겨져 나왔습니다. 노릇노릇한 황금빛 감자튀김이었습니다. 그 냄새가 준기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순간 어제 소민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 감자튀김 냄새 너무 좋아. 그냥 기분이 좋아져. 준기는 잠시 손을 멈추고 감자튀김을 바라봤습니다. 매장에서는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면 남은 음식들을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어차피 버릴 거라면 조금만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준기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소민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으니까요. 준기는 조심스럽게 매장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남은 감자튀김 있나요? 버리는 거라도 조금만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방 쪽을 힐끗 보더니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규정상 함부로 드릴 수가 없어서요. 준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괜히 민망하게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기는 다시 싱크대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장 뒤쪽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감자튀김을 달라고 했다고요? 준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60대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무게감이 느껴졌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지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분, 회장님이시잖아. 장태성 회장님. 준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크라운버거 창업주이자 한국에서 손꼽히는 외식기업 회장이 지금 이 매장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기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하필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준기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장태성은 준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준기의 낡은 운동화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준기의 거친 손, 구겨진 옷, 그리고 피곤에 지친 얼굴까지. 태성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분노인지 놀람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준기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방 안 튀김기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준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태성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따라오시죠. 할 말이 있습니다. 준기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준기는 태성을 따라 매장 뒤편 작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둘만 남았습니다. 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준기입니다. 한준기 씨, 왜 감자튀김을 찾으셨습니까? 준기는 대답하기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준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가 좋아해서요. 제가 사줄 형편이 안 돼서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준기는 부끄러움과 분노와 자존심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왜 이런 말을 낯선 사람 앞에서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태성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듯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가난은 정말 잔인하군. 그 목소리에는 묘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준기는 태성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성은 다시 준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한준기 씨, 우리 회사 본사 시설 관리팀에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해보지 않겠습니까? 준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본사 시설 관리팀이라고요. 준기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본사에. 왜요? 왜라니? 사람은 누구나 기회가 필요하니까요. 태성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준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자신 같은 일용직 알바에게 본사 자리를 제안하는 걸까? 준기는 태성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준기는 알 수 없었지만 태성은 준기를 처음 본 순간부터 떨리는 손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기의 인생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준기는 크라운버거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기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자신이 일하게 될 곳이 맞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낡은 가방을 꽉 쥐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인사팀에서 나온 직원이 준기를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준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한 사무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최신 컴퓨터가 놓인 책상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준기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시설관리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팀장이 준기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업무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본사 건물 내부 시설물 점검, 소모품 관리, 간단한 수리 요청 처리 같은 일이었습니다. 준기에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월급이 규칙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준기는 퇴근길에 소민을 데리고 크라운버거 매장에 갔습니다. 준기는 카운터에서 주문했습니다. 감자튀김 라지 사이즈 하나 주세요. 소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빠 진짜? 응. 우리 소민이 좋아하는 거잖아. 소민은 감자튀김 한 개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준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행복이 이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습니다. 준기는 소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소민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 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인사팀 차장 윤지연이 준기를 불렀습니다. 지연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본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은 준기에게 커피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준기 씨,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도 잘 챙겨주시고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준기는 긴장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채용을 지시하셨다고 들었어요. 원래 본사는 공개 채용으로만 뽑는데 말이죠. 혹시 한준기 씨, 회장님과 아시는 사이인가요? 준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처음 뵀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이요? 지연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준기는 그 웃음이 불편했습니다. 지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준기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준기도 궁금했습니다. 왜 장태성 회장이 자신에게 이런 기회를 준 것인지. 하지만 물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참견했네요. 그냥 궁금해서요. 회장님은 원래 결정하신 일의 이유가 분명하신 분이거든요. 그 말이 준기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정말 이유가 있는 걸까? 장태성 회장은 왜 자신을 선택한 걸까? 며칠 뒤 준기는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 테이블 직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젊었을 때 이야기 들어봤어? 원래 동업으로 사업 시작했대. 나도 들었어. 근데 동업자를 배신하고 혼자 회사 차렸다는 소문 있잖아. 진짜? 그 동업자는 어떻게 됐는데? 완전히 망했다더라. 가족까지 다 무너졌다고. 회장님은 그 뒤로 쭉 혼자 경영했고, 준기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업자를 배신했다는 이야기, 가족까지 무너졌다는 말. 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 준기는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준기는 자신과 장태성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기는 소민을 재우고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태성 회장, 감자튀김, 본사 채용, 동업자 배신 소문. 모든 것이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준기는 불안했습니다. 이 좋은 기회가 언젠가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준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왜 저를 선택하신 겁니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본사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준기는 점점 업무에 익숙해졌습니다. 시설 관리 일은 생각보다 보람 있었습니다. 건물 곳곳을 다니며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준기에게는 잘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월급이 규칙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이 준기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냉장고에는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소민은 매일 아침 밥을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준기는 직원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몰래 싸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준기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소민을 재우며 준기는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장태성 회장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지연의 시선은 여전히 준기를 따라다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지연은 친절하게 인사했지만 준기는 그 눈빛 속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연은 분명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준기와 장태성 사이의 연결고리를 말이죠. 어느 날 오후 준기는 지하 창고 정리 작업을 맡았습니다. 창고 안은 오래된 서류 박스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10년 이상 된 문서들이었습니다. 준기는 박스를 하나씩 열어보며 폐기할 것과 보관할 것을 분류했습니다. 먼지가 날려 재채기가 나왔지만 준기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낡은 박스 하나를 열었을 때 준기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스 안에는 오래된 동업계약서와 사업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준기는 무심코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서 날짜는 30년 전이었습니다. 크라운버거 창업 초기 문서였던 겁니다. 계약서에는 2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태성, 그리고 한병철. 준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병철, 준기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준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맞았습니다. 준기는 다른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사업계획서, 자금 조달 내역, 그리고 결별 통보서까지. 서류 속에는 장태성이 한병철과의 동업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모든 지분을 가져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병철은 투자한 돈을 모두 잃었고 빚만 떠안게 됐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준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준기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 아버지는 늘 사업 실패와 빚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술을 마시며 한숨 쉬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준기가 10살 때 아버지는 결국 심장마비로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준기는 서류를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무너뜨린 사람이 장태성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장태성이 지금 자신에게 일자리를 준 사람이라는 사실. 모든 것이 뒤섞여 준기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태성이 창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태성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준기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다가와 문을 닫았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기는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망하게 만든 사람이 회장님입니까? 태성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준기에게는 인정으로 보였습니다. 준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준기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젊었고 성공만 보였고 미숙했습니다. 태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병철 씨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지분을 독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준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까지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빚과 실패 속에서 고통받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준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기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접근한 겁니까? 감자튀김 달라는 불쌍한 놈 보고 죄책감 느껴서요? 태성은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기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죄책감 때문이었던 겁니까? 준기는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태성은 그 종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이 준기에게는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준기는 창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태성은 홀로 창고에 남아 무너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준기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준기는 사흘 동안 본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준기는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소미는 아빠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옆에 앉아 아빠의 손을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준기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희망에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준기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늘 지쳐 있었고 술 냄새를 풍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기는 아버지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를 망하게 만든 사람이 이제 저한테 밥벌이를 준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준기는 사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장태성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고통, 어머니가 홀로 준기를 키우며 겪었던 고생, 준기 자신이 평생 짊어진 가난. 모든 것이 장태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장태성 덕분에 지금 준기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소민에게 밥을 먹이고 감자튀김도 사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복수를 해야 하는 걸까? 준기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소민이 준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아빠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많이 아파? 준기는 소민을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준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가 좀 힘들어. 아빠, 선생님이 그랬어. 누가 잘못했으면 혼내는 건 맞는데 너무 많이 아프게 하면 안 된대. 그러면 우리도 나빠지는 거래. 그 단순한 말이 준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준기는 소민을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준기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장태성과의 싸움은 준기 자신과 소민의 미래와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며칠 뒤 준기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준기가 20살 때 과로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 식당 일을 하며 준기를 키웠습니다.
준기는 어머니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서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망하게 만든 사람이 저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 손을 잡으면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준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한테는 소민이가 있습니다. 소민이한테 안정된 삶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겪었던 가난을 소민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준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준기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하지만 용서와 변화는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준기는 산소를 내려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본사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한준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 팀장은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할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준기는 장태성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기는 본사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시설관리팀 사무실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준기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 준기는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기는 용기를 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장태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성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기를 보자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준기는 태성 앞에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기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도망가지 말고 제 얘기 끝까지 들으십시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회장님 때문에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짧은 삶을 실패로 여기며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평생 가난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태성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준기는 계속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선택한 이유가 죄책감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를 동정하는 것 같아서요. 태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기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뭘 바꿀까? 아버지가 돌아오시나요? 제 과거가 바뀌나요? 아닙니다. 준기는 태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복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회장님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장님이 평생 피한 진실을 이제는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준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성은 준기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준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를 보십시오. 크라운버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까? 비정규직 직원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알바생들, 버려지는 음식들. 회장님은 그걸 보셨습니까? 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기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회장님이 만든 이 회사가 사람을 위한 회사가 되는 겁니다. 저처럼 힘든 사람들한테 진짜 기회를 주는 회사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진짜 사과 아닙니까?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똑바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준기 씨가 저를 살렸습니다. 태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도망쳤습니다. 한병철 씨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외면했습니다.
성공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앞에서는 더 이상 숨을 수가 없군요. 준기는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인간이었습니다. 완벽한 악인도 완벽한 선인도 아닌 그냥 실수투성이 인간이었습니다. 준기는 말했습니다. 회장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태성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본사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에 술렁거렸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과 팀장들 앞에서 태성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태성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크라운버거는 그동안 성장만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변화할 것입니다.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폭 확대합니다. 둘째, 폐기 음식 기부 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합니다. 셋째, 매주 수요일은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급식 데이로 정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재무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주주들이 반발할 겁니다. 태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주들한테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이건 비용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윤지현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갑작스러운 변화인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태성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서입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준기는 복도에서 태성과 마주쳤습니다. 태성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까? 준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시작입니다. 한준기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끝까지 비겁한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준기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고맙습니다.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복수에 갇혀 살았을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용서도 화해도 아닌 새로운 출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변화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비정규직 직원 15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매장에서 버려지던 음식들은 지역복지관으로 기부됐습니다. 수요일마다 크라운버거 매장에서는 무료 급식이 제공됐습니다.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수익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직접 주주총회에 나가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햄버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삶에 책임을 지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여론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크라운버거의 변화를 다룬 뉴스가 나갔고 사람들은 응원했습니다. 매출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고객들을 더 끌어모은 겁니다. 준기는 여전히 시설관리팀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기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곳이 단순히 월급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준기는 소민을 데리고 크라운버거 매장에 들렀습니다. 수요일 무료 급식 데이였습니다. 매장 안에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노인분들, 노숙자들, 한부모 가정들. 준기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것도 과거의 나였을 수 있다고. 소민이 준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들 많이 왔네. 다들 밥 먹으러 온 거야? 응. 회사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밥을 드리는 거야. 우와, 착하다. 아빠 회사 정말 좋은 회사네. 준기는 소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준기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증오보다 변화가 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준기 자신도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변화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크라운버거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착한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본사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윤지현이 급하게 준기를 찾아왔습니다. 한준기 씨, 큰일 났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셨대요. 준기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언제요? 어디 계세요? 구급차로 병원 가셨어요. 과로 때문인 것 같대요. 준기는 망설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준기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태성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태성은 준기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준기 씨, 왔군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좀 무리했나 봅니다. 준기는 태성 옆에 앉았습니다. 태성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쳤습니다. 회장님, 한준기 씨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하지만 제 몸도 사람인데 그걸 돌보지 않았네요. 태성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준기는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도 외로웠던 겁니다. 성공했지만 혼자였고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가난했던 겁니다. 회장님, 천천히 하십시오. 세상은 회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천천히 변합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태성이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바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한 달간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태성은 그 시간 동안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준기는 태성을 가끔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보고 때문이었지만 점차 그냥 이야기를 나누러 가게 됐습니다. 태성의 집은 넓고 화려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태성은 평생 혼자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기는 소민을 데리고 태성을 찾아갔습니다. 소민은 태성을 보자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태성은 당황했습니다. 아이를 가까이서 본 지 수십 년 만이었습니다. 태성은 어색하게 소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 이름이 뭐니? 소민이에요. 소민이 아빠가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한대요. 태성은 소민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한병철 씨의 손녀였습니다. 태성이 망하게 만든 사람의 핏줄이었습니다. 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민아,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소민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할아버지가 뭐 잘못했어요? 준기는 소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소민아. 할아버지는 그냥 인사하시는 거야. 태성은 준기를 바라봤습니다. 고맙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준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태성은 달라졌습니다. 회사로 복귀한 태성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직원복지센터를 만들었고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매장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성은 준기를 다시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준기가 들어가자 태성은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준기 씨를 경영기획실로 발령하는 인사명령입니다. 준기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저는 시설 관리 일이 좋은데요. 한준기 씨한테는 더 큰 일을 맡기고 싶습니다. 이 회사가 진짜 사람을 위한 회사가 되려면 한준기 씨 같은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준기는 망설였습니다. 경영기획실은 회사의 핵심 부서였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그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태성은 준기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두렵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한준기 씨, 우리는 이미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복수와 증오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봅시다. 준기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태성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60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기는 소민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민이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기분 좋아 보여. 응. 아빠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됐거든. 우와, 축하해요. 그럼 감자튀김 먹어도 돼요? 준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소민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자. 소민은 환호했습니다. 준기는 소민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감자튀김 한 봉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했고 증오가 아니라 변화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 준기는 새로운 삶을 얻었고 태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준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마음속에서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계속 가라고. 1년이 흘렀습니다. 크라운버거는 완전히 달라진 회사가 됐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은 업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폐기음식 기부 프로그램은 전국 200개 매장으로 확대됐습니다. 무료 급식 데이는 이제 크라운버거의 상징이 됐습니다. 언론은 크라운버거를 모범 기업으로 칭찬했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준기는 경영기획실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준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선배들에게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준기는 현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준기가 만드는 정책들은 실질적이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소민의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습니다. 준기는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 학교로 갔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 소민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기는 뒷자리에 앉아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자랑을 해볼까요?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소민도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소민을 지목했습니다. 소민이, 나와서 발표해볼래요? 소민은 앞으로 나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크라운버거에서 일하세요. 아빠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밥도 주고 일자리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준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소민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준기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준기는 소민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민이 물었습니다. 아빠, 내 발표 어땠어? 최고였어. 우리 소민이가 아빠를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아빠는 진짜 멋진 사람이야. 나 친구들한테 자랑 많이 했어. 준기는 소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기가 이 모든 걸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성이 준기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성이 상자를 준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십시오. 준기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두 남자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장태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준기가 본 적 없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준기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태성이 말했습니다. 한병철 씨와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우리는 친구였습니다. 꿈을 함께 꾸던 동료였습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걸 망쳤습니다. 욕심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그 죄를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준기는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기가 본 적 없는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태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준기 씨, 저는 한병철 씨한테 직접 사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준기 씨와 소민이한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태성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장학재단 설립 서류입니다. 한병철 장학재단.
가난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소민이가 첫 번째 장학생이 될 겁니다. 준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한병철 씨의 이름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겁니다. 준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뭉클한 감정이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한준기 씨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해줘서 덕분에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지워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아픔을 다르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석 달 뒤 한병철 장학재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언론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태성은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제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한병철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준기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소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민이 준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이름이 저기 있어. 응. 할아버지가 많은 친구들을 도와주실 거야. 할아버지 멋지다. 준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 이 모든 변화를 말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준기는 태성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태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준기 씨, 그날 감자튀김 이야기 잊지 않았습니다. 준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괜찮습니다. 저는 감자튀김보다 더 큰 걸 얻었으니까요. 뭡니까?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두 사람은 함께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준기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크라운버거라는 회사가, 한병철 장학재단이, 그리고 한준기와 장태성이 만들어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준기는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기도 합니다. 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한 걸음을 한준기 씨가 내딛어줘서 고맙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